그러면 두 번째 좀 넘어가서 네. 이번 총선의 결과, 네. 앞으로의 그 전국 상황 좀 듣고 싶은데 우선 민주당부터 할까요?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뭐 지금 분위기 좋은데? 예, 민주당은 좀 심플한 것 같아요. 네. 민주당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은 이제 뭐 확고한 거죠. 확고하죠. 확고하죠. 이제 여기에 이제 이후에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. 가결파 의원들의 처리, 네. 뭐 그다음에 한동훈 탄핵 건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다음에 뭐 이후에 이제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 선거 뭐 대책본부, 뭐 공천관리위원회, 선거기획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려서 할 것인지, 그쵸.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, 그렇지만은 뭐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뭔가 나가게 되면은 이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는 거,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, 이 전략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언론들은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를 많이 해요.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, 네. 협치로 가야 된다. 그러니까 다 품고, 그리고 이제 뭐 공관위원장 세울 거 아닙니까?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이것도 다 그냥 품고 또 이렇게 비명계도 좀 자리 주고 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리더십이 확고해지고 아마 이 그립을 더 정확하게 할까 같긴 한데, 이재명 대표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더 선명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은 진짜로 지금 언론들 말하는 것처럼 뭐 다 품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? 저는 되죠? 이재명 대표께서는 음. 민생 중심으로 가시는 건 맞다고 봐요. 민생은 민생을 챙기고 그다음에 여당한테도 네. 대화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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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제 스탠스로 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. 네,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. 네.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기하는 것 저는 맞다고 봐요. 네. 그런데 지난 뭐 있었던 우리 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거, 가결파에 관한 거, 가결파 5명. 5명 특히. 일단 공개적으로 나왔잖아요. 공개적으로 말한. 물론 그 5명은 지금 나와서도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. 저는 이것을 뭐 없었던 짓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난 또 정당에서 또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. 맞아요. 예.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. 그걸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그럴 수 예, 없지. 예, 그러나 아니라 말해야지.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당연히 응분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한동훈 탄핵. 네. 한동훈 탄핵도 그냥 뭐 없었던 듯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한동훈 탄핵은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나 지금 좀 걱정이 예. 선거에 압승하고 또 다음에 큰 선거가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우린 겸손해야 돼. 요번에 나온 메시지도 겸손한 메시지였어요. 예.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다.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홍익표 원내대표도 되게 겸손한 이미지 나왔거든요. 네. 겸손한 메시지가 이건 너무 좋아. 이건 잘했어요. 로우 자세로 가야 돼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다는 게 우리 의석수가 많지만 자랑하지 않을게. 야당하고 협치해야 되니까 뭐 검사 탄핵 같은 거 말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할게.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맞아.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. 예. 예.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금 법안 통과되는 거 중요한 거 많거든요.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런 거 과감하게 통과시키고 윤석열이 반려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의석수가 200석은 있어야 되는구나. 이거 줄 거 아닙니까? 이거 하고 검사들도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몇 명 있어요. 이 리스트가 다 탄핵을 시키고 응? 나중에 뭐 기각되건 말건 간에 이렇게 좀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을 저는 오히려 보여줘야지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힘 있는 야당. 힘 있는 야당의 모습을. 아니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 같아가지고.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왠지 또 느낌이 쟤는 역풍 맞아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네.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막 한동훈 탄핵시키고 뭐하고 막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한다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.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있고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정당이다. 이것은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. 그래야지 국민들이 신뢰해요. 맞아요.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처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것도 없이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180석 만들었더니 뭐 했냐 니들. 그러니까요. 이거 뭐 이긴 책임을 묻게 돼요. 책임을. 근데 그동안에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
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? 맞습니다. 응? 예. 아, 그 한동훈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짓 했잖아요. 그러면 아니 그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해야죠.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해서 겸손하고 뭐 이렇게 뭐 화합식으로 간다. 이것이 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패배한 쪽에서 돌아봐야 되거든요. 아,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구나.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동안 정권이 검찰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흔들게 한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에 한 게. 그렇죠. 그러면 아, 이게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또 이재명 대표 살라미 기소한다고 해서 백현동을 또 기소해버리고 지금. 예. 그리고 요번에 또 검찰이 이거 오늘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. 뭐 국정감사 있지만 관계없이 검찰은 계속 수사하고 뭐 한다고. 원래 국정감사 되면은 그 선거 앞두고 있으면 하던 선거도 사실은 잠깐 멈춰놨어요. 왜냐면 오해받으니까.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앞으로 수사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. 지난달에 그 뭡니까 감사원이 또 전 정권 인사들 20명 이상을 또 수사 의뢰했어요. 그 또 수사하겠다는 거거든. 엄청나게요.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쳐진 게 없어. 계속 지금 검찰을 이용해서 막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또 아 우리 앞서간 거에 너무 이게 막 빠져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 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. 그러면 진짜 역풍만 한다 오히려. 제대로 힘을 보여줘야지.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실은 저 국민의힘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.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것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계속 그 사람들도 그렇죠. 네. 뭔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랬을 때 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좀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. 네.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들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사정 정국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이 검찰을 이용해서 2년 내내 하던 거잖아요. 지금. 그렇지 검찰 통해서 더 야당의 문제들을 막 밝혀내가지고 막 지금. 터뜨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아예 외부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. 외부로.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회창 그때 선거할 때 북한의 총풍 사건 이렇게 또 기억하시죠? 네. 이렇게 외부로 아예 돌리는 거예요. 아, 지금 분위기 만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거 이거 낙하산 부대 한 걸 갖고 지금 이걸 계속 북한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. 그렇죠. 북한의 낙하산 부대가 엄청 많다부터 맞아요. 시작해가지고 맞아요. 막 이게 막 그리고 굴과 합의 필요 없다. 근데 오히려 진짜로 좀 북한에서 먼저 도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느낌이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. 네. 우리가 북한한테 돈을 주고 우리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 총을 쏴달라. 네.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. 근데 MB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야 녹취 까버린다 그랬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했어요. 북한에 총을 쏘니. 그러니까 그냥 여당한테 표를 다 줄 수밖에 없었죠.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외부로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요. 범죄와의 전쟁 한번 했었잖아요. 네. 우리 마약 이번에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심하게 막 이제 하는 거죠. 범죄 전쟁 이런 것들을.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금방 잊어버려요. 네. 막 그건 막 계속 연달아서 막 이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때리면은요 잊어버려요. 뭐 이렇게 시각을 돌리는 거죠 외부로. 아니면 뭐 한미 간에 또 뭐 한일 간에 뭔가 촉발되는 뭔가 사건을 갖다가 일으켜서 그걸 외부로 시각을 돌리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거예요 앞으로.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우리 인터넷 방송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뭔가 제재를 할 것 같아요. 말을 못하게. 지금 딱 기미가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요. 근데 지금 저희 사무리는 참 애매하거든요.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. 네. 그래서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어갖고 우리까지는 타격이 없을 것 같긴 한데. 우리 저 사무리께서 네. 연행되어 가는 사건이 발생되면은 다음 총선 우리가 압승합니다. 아 그럼요. 저도 바랍니다 그거를. 제가 사주를 봤는데 예. 제가 아는 분이 제 사주를 보셨어요. 예. 사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. 10년 후에 네. 이순신 같은 명예를 얻는다고 했거든요. 그래요? 이순신 같은 명예. 지금은 좀 빠르긴 한데 네. 한 번은 잡혀가야 되지 않나. 그래야 명예를 얻지. 근데 우리 사무리께서 목사님 아니신가요? 목사면 어때요? 그렇습니다.